시간에 연속함수라는 걸 했었어. 연속함수가 뭐였지? 연속하는 함수. 그치, 연속하는 함수야. 끊김이 없는 거.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자, A부터 B까지 이렇게 열린 구간에 함수가 있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 X가 X에서 뭐가 되면 돼? 연속이면, 그죠? 연속함수라고 했었어. 아, 이걸 연속함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다. 자, 오늘은 뭐 얘기할 거냐면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얘기할 거야. 우리 극한의 성질 했었지? 네. 뭐 했었지? 리미트를 나눠줄 수 있었어. 더할 때도 나눠줄 수 있고 실수배를 해줄 수 있고 기억나지? 그 다음에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분배해 줄 수 있었어. 단 언제? 수렴할 때. 수렴할 때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를 대입해서 풀 수 있었는데 발산이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어? 식을 hx로 변환해가지고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극한값을 구할 때는 수렴하는 값으로 변형을, 그럼 모양으로 변형을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문제 중에 x분의 1이 0분의 1꼴이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t치환해서 푸는 연습을 했어. 네. 연속함수에도 성질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잖아요. 그죠? fx하고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이렇게 연속일 때, 역시 이 연속 함수를 실수배해도 성립해. 어디서? x는 a에서 연속이 돼서.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실수배해도 fx에다가 k를 곱해서 실수배해도 단 k는 뭐야? 상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실수배해도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야. 요것도 얘는 성립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 모두 성립할까? fx 더하기 gx 한 거나 또는 마이너스 gx 한 것도 더한 것도 각각도 연속함수죠? 그러면 더하거나 빼도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세 번째는 결론부터 그냥 다 얘기할게요. fx 곱하기 gx를 했을 때도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고요. gx분의 모도 fx도 뭐만 아니면 gx가 0만 아니라면 그죠? 얘도 연속이 된다는 거야. x는 a에서. 얘네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연속함수의 성질.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 실수배한 경우 리미트 x는 a로 갈 때 k 곱하기 fx. 자, 선생님이 전 시간에 얘기했죠? 연속이면 무슨 값을 갖는 거야? 극한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서 함수값도 갖는 거야. 그러면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 된 거야. 네. 그럼 수렴값을 가지니까 극한의 성질이 증명이 돼야지. 네. 그쵸? 맞잖아요. 우리 극한의 성질 했던 거 다 여기서 성립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k 곱하기 리미트 x는 a로 갈 때 fx 요게 성립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k 곱하기 fa라는 함수값과 같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이 성립이 되겠죠? 이해되죠? 두 번째, 어차피 자극한 우극한 다 똑같잖아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나 빼기 gx나 어쨌든 연속한다는 건 수렴하는 함수들이잖아요. 그쵸? 따라서 나눠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뿔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fa랑 ga 더한 것과 같으니까 역시 연속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 극한의 성질을 다 이용해 가지고 그죠? 증명을 다 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역시 리미트를 수렴할 때는 분배해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fa 곱하기 ga랑 같으니까 성립하죠? 네 번째도 똑같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fx 단 gx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나눠줄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자 얘는 ga분의 fa랑 같을 거니까 연속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는 이 네 가지 성질이 전부 성립한다는 거예요. 역시나 x는 a에서 연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가지가 다. 그럼 문제 나올 때는 연속함수 아닌 걸 물어보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을 증명할 때는 반례를 들거나 반대예를 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 뭐 해볼까? 한 가지 뭐 해보냐면 모든 다항함수가 연속이야? 한번 증명하여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다항함수가 연속인지 증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함수 y는 x는 연속이야? 네. 모든 실수에서 뭐야? 연속이죠. 다항함수는 그 연속인 걸 증명하라고 했을 거예요.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야죠. 그래서 y는 x에서 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1, 2, 3, 4번 성질 중에 뭘 이용할 수 있어? 3번 성질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럼 3번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3번 성질을 이용해서 y는 x 곱하기 x도 연속이란 얘기죠. y도 x 곱하기 x 곱하기 x도 연속이란 얘기죠. 땡땡땡 이런 얘기도 y는 x, y는 x제곱, y는 x세제곱, 땡땡땡 이런 애들도 뭐라는 거예요? 연속이란 얘기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뭐의 성질에 의해서? 2번의 성질을 이용하여 y는 x의 n제곱 더하기 x의 n-1제곱 요런 애들도 뭐가 돼? 다 제곱 x 막 다 더해도 연속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따라서 얘들도 전부 연속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는 끊김이 없는 다 연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최대 최소 얘기할 거예요. 최대 최소 정리. 최대값, 최소값 이미 우리 많이 했어요. 언제 했지?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했어요. 최대값이 뭐예요? 큰 수 가장 큰 수. 최소값은요? 가장 작은 네, 그게 맞아요. 뭐 부끄러워하고 그래 맞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그냥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최대고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최소야. 그래서
자, 요런 함수가 있다. 그쵸? 자, 최대값 있어요? 최소값 있어요? 최소값 있죠? 최소값은 네,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열린 구간에서는 따질 수가 없구나. 자, 선생님이 자, 한쪽은 닫혀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자, 최소값 있어요? 네. 최대값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닫힌 구간에서 만들었어요. 최소값 있어요? 네. 최대값 있어요?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열려 있어도, 요렇게 열려 있어도, 요런 경우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얘가 최대값이고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이해되죠? 아,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열려 있을 때 항상 최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늘 닫힌 구간일 때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닫힌 구간으로 정의합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 fx가 자, 여기는 a, 여기는 b예요. 그죠? 여기는 fa가 될 거고 여기는 fb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겠죠.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최대치수 못 구하겠죠. 자,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뭘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요. 이해되죠? 아까 선생님이 이 경우는 최대 최소가 있지만 이 경우는 최대 최소 구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는 항상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닫힌 구간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는 거. 여기 반드시란 말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요. 만약에 2차 함수다 그럼 어떻게 구해서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요. 두 번째 FA 구하고요. FB 구해가지고 세 개 중에 제일 높은 놈, 제일 낮은 놈 이렇게 구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간 미분을 하고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요걸 이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 이런 말 부르거든요. 그래서 극소값, 그 다음에 FA, FB 이렇게 다 구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한 얘기 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실은 뒤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어렵죠? 세 번째, 사이값 정리. 참 중요한 건데 너무 문제는 쉽게 나와요. 사이값 정리가.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 그죠? 근데 요렇게 A부터 B까지 요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요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까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FA랑 FB가 같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경우는 제외하고 같지 않을 때 요 사이에 어떤 K값, 이 FA랑 FB 사이에 어떤 K값이 있어. 자, 얘를 이 K를 갖는 어떤 수가 늘 A, B 사이에 존재해 안 해? 존재. 늘 존재한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 왜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 밑에서 선생님이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줄 거야. 다시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그지? a, b에서 연속이야. 끊기면 안 돼. 연속이면서 fa랑 fb는 같지 않아야 돼. 같으면 중간에 k값이 있을 수가 없어. 같지 않을 때. 이때 fa하고 fb 사이에 임의의 값, 어떤 임의의 값, 그냥 우리가 정한 값 혹은 뭐 그 사이에 있는 아무 값 이런 뜻이야. 그죠?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그죠? fc는 k인, 그러니까 c가 존재한다는 거야. a, b 사이에. 그치? fc가 k인 c가 반드시 열린 구간이 이제 a하고 b는 아니잖아. 그래서 열린 구간이야. a하고 b는 아니잖아.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 아, 적어도 한 개 존재. 이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 만약에 요 녀석이 꼬불탕거렸어.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요 사이에 어떤 K값 하면 요 A하고 B 사이에 몇 개 존재해? 한 개, 두 개, 세 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거지. 네. 그래서 두 개도 존재할 수 있고, 세 개도 존재할 수 있고, 네 개도 존재할 수 있죠.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고 해요.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해요. 이해됐죠? 지금 선생님 여기는 세 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해되죠? 반드시 FA랑 FB의 값이 같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굳이 우리가 배우냐? 네 번째,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길래 사이값 정리를 배우냐? 사이값 정리의 활용. 자, 어떤 때 나오냐면요. 자, 이럴 때 나와요. 자, 어떤 그래프가 A부터 이렇게 B까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A, 여기는 B야. 여기는 FA, 여기는 FB니까 선생님 말대로 FA랑 FB는 같지 않네. 그쵸? 그 상태로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함수 fx가 어떤 구간? 닫힌 구간. 자, A, B에서 뭐야? 지금 연속이죠? 맞아요? 네, A, B에서 연속이에요. 자, 연속이고, 자, FA하고요, FB가 곱했더니 뭐가 돼요? 하나는 음수 쪽에 있고, 하나는 양수 쪽에 있죠. 음수, 양수 곱하면 0보다 작겠죠? 음수가 되겠죠? 이거일 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활용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 때. 자, 이 그래프는 반드시 중간에 뭐를 가져요? 중간에 뭐를 가져요? 실근을 반드시 한 개 이상 갖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 방정식 fx는 0, 그죠? 열린 구간, A하고 B는 포함되지 않잖아. 그래서 열린 구간이 된 거잖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얘가 있겠죠, 선생님, 얘. 자,
다음 x 함수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다음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인 그죠? 열린 구간 자 1에서 2까지 여기에서 그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혹은 막 줘요. F2는 마이너스 1, F3은 3, F4는 5 이렇게 줘요. 그리고 실근이 몇 개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사이사이 다 곱해보면 되죠. 음수 나온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수와 그 수 사이에 뭐가 생겨? 실근이 있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요거 하고 나서. 자, 첫 번째 1번. 자, 증명할 때 얘기해야죠. fx는 다항함수죠. 자, 따라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뭐다? 연속이므로 닫힌 구간 1에서 2까지도 뭐가 된다? 연속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F1을 구했더니 얼마야? 1 더하기 1 빼기 1 빼기 3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는 0보다 작고 F2는요. 8 더하기 4 빼기 2 빼기 3이죠. 그럼 얼마예요? 7이죠. 얘는 0보다 크므로. 그죠? 따라서 F1 곱하기 F2는 0보다 작죠? 맞아요? 따라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1과 2 사이에서 뭐가 있다?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문제에서 어떻게도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F1은 마이너스 2, F2는 3, F3은 마이너스 1, F4는 마이너스 5. 자, 여기에서 실근은 몇 개 존재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몇 개 존재해요? F1 곱하기 F2는 마이너스 6이어서 0보다 작죠. 자, F2 곱하기 F3은 마이너스 3이어서 0보다 작죠. F3 곱하기 F4는 5여서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얘네 둘은 존재한다는 얘기가 몇 개 존재해요? 2개가 적어도 2개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랑 관련 지어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네. 자, 필기. 자, 또 이어서 최대 최소 사이값 정리 쓰자. 자, 마지막 4번. 요게 좀 핵심이야. 요건 시험 문제 이제 하나쯤은 나오는 애들이니까.